그거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4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냅니다. 즉,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끔씩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전화기를 주머니 안에 보관해야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운전할 때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자 보내기, 블로그 업데이트, 코 파기 등 시선을 도로에서 떼게 만드는 모든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차에 올라타다가 커피를 자동차 지붕에 놓은 걸 깜빡한 적이 있나요? 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셀프 주유소의 손님들에게 주유 시 전화를 끄라고 경고하는 표시가 있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그 이유가 전화기에서 나오는 전파나 스파크가 휘발유에 붙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좋은 추측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흔한 오해죠. 그런 표지판이 있는 이유는 주의가 산만해진 운전자들이 주유기를 차에 꽂은 채로 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럴 경우 휘발유가 사방에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휘발유 가스가 독성이 있고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다행히도 이것은 예전만큼 위협적이진 않아요. 대부분의 현대식 가스펌프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펌프를 막는 분리 노즐을 갖추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서 심각한 위험 대신 운전자에게는 약간의 당혹감과 주유소 주인과 직원들에게 큰 불편함만을 안겨줄 뿐이죠.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메릴랜드의 한 주유소 주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산만한 운전자 때문에 주유기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킬로미터를 운전할 때까지 자동차에 꼬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네요. 심각한 사고는 드물지만 위험의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심각한 사고이든 아니든 간에 운전자나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망가뜨린 모든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운전자라면 분리장치를 교체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유기가 손상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50만 원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주유소 소유주들은 또한 펌프가 고장난 동안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물론 몇십만 원의 손해에 그친다면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게시한 멋진 셀카의 좋아요를 확인하느라고 주유기를 빼는 것을 잊은 바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치고는 엄청난 가격이죠. 그러니 전화기를 꺼내지 말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와 상관없는 물건이 차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이륙하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이 편리한 작은 버튼은 대부분의 무선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값비싼 태블릿을 광택이 나는 클립보드로 바꿔버리죠.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설마 이메일이 온다고 엔진을 꺼지거나 비행기의 레이더에 방해가 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 사용 금지 규칙이 괜히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무선 기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비행기의 전자장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미미하지만 고독의 등과 같이 항공기에 더 민감한 계측기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상적이지 못한 조건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경우 위험할 수 있죠. 저는 비행기를 착륙시켜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윈도우 비행 시뮬레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비행기 이착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안개 낀 밤에 이착륙한다면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도구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전화로 인한 방해는 현대기술 덕분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1990년대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휴대폰이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였죠. 그 시대의 장치들은 부근에 있는 다른 전자제품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항공사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속 800km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가압 알루미늄 튜브 안에 타고 있다면 위험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싶을 거예요.
특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말이죠. 또한 전파가 비행기의 통신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있다고 해서 무선 전송이 잡음으로 변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 신호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조종사들은 승객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종종 반복되는 딸깍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원치 않는 방해가 될 수 있고 기상 통제소나 그 지역의 다른 비행기로부터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가장 안전한 여행 수단이지만 주의 산만으로 인한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휴대폰을 꺼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무선 통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신타워는 사용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몇백 미터 상공은 기본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통화가 올바른 타워를 통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균 고속도로 속도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대부분의 항공기는 시속 80km의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0을 하나 더 추가하면 비슷한 속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여러 개의 타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일반 항공기에 1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걸 고려하면 비행기 한 대가 주변 지역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에서는 하루에 2,000건 이상의 이착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기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방항공국이 아닌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사실 위험이라기보다는 불편에 가깝지만 응급 서비스에 있어선 위험 요소는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이 필요할 때 911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거나 전화가 끊기면 어떡하죠? 갑자기 서비스 중단이 심각하게 느껴지죠?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이 상당히 드물고 누가 기내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심각한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항상 피하는 게 최선이죠. 긴급 상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휴대폰 사용 금지 구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마 어리둥절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동네 소프트볼 팀에서 너무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홈베이스로 슬라이딩하면서 손목을 삐끗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도는 좋았지만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심각한 영구적인 손상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손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 손으로 전화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금지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어떡하죠?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그저 무시하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애초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병원 대기실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몰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되면 혼날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가 좀 더 민감한 병원 장비 중 일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07년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은 61개의 다른 의료기기에 대한 휴대폰의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기가 오작동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장비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고 다른 장비들은 완전히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일부 오류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합니다. 비교적 사소한 실수라도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m 정도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을 위해 휴대폰을 이런 기기가 있는 방 밖에 둘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이 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스포츠 게임에서 어리석은 플레이에 대해 팀원들에게 사과를 할 때 반드시 전화기를 끄도록 하세요. 이미 일주일에 28시간을 전화기 사용에 쓰고 있잖아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오늘 소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써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자유롭게 고백해보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장소에 있지 않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2000개 넘는 우리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해서 즐기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